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게 되는지, 그 행동만 하지 않도록 보상을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해서 그 행동을 고치도록 하고 있을까요? 그 행동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 행동과 다른 것들이 겹쳐져 있는 아이들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건데요. 저도 초보 상담자 시절에 범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문제 행동 자체를 고치는 것에 포커싱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주변 환경은 어떻길래 그런지 그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지만, 문제는 그 행동만 보고 접근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 중에는 특히 본인의 유능감 주제가 있을 경우에 학교에서 의뢰를 하였다고 보면 아이가 표면적으로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상담의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닐까? 무의식 중에 상담자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불안한 그 자체가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보기 이전에 아동의 문제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될까요? 행동 수정이나 학습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부모의 모델링이 있을 수 있고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문제의 그 행동은 처음에는 적응적인 전략, 좋은 전략이었겠지만 전략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무엇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탐색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건데요. 처음 그 행동을 하게 되었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나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몸의 상태에도 집중해보고 머물러 보게 합니다.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그 전략이 너로서는 참 좋은 전략이었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때 그 당시 상황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것 같은지, 지금 그 전략이 쓸만한지 아니면 유용한지, 주변 사람들과 오히려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며 탐색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동이라면 부모를 불러서 부모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모님이 도와주셔야지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아이의 힘겨운 상태를 이해시키고 부모가 모델링이, 그러니까 일종의 모델링이 되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모님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도 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보조자아 기능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의 프로세스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자신의 모습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것을 중요시하고 있고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돈을 벌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부터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생활을 하죠.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학습시키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공감적으로 조율해주고 괜찮은 아이라는 것을 반영해주고 이런 어떤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에게 그런 공감이나 반영을 해주지 않고 살고 있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질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통제를 적절히 하고 그 가치를 나누고 사회생활에서 자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그리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에게 친절하고 안전하고 자기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부모 스스로 부초처럼 떠있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아이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술을 마시고 주사까지 있다면 특히 아이들은 심리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 그리고 통제감을 갖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술과 폭력을 사용하도록 그대로 아이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겠죠. 이런 행동 자체가 중독적 행동의 표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에게 공감받고 이해받는 경험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요. 비폭력 대화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대인관계에서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부모 밑에서 감정을 억압하고 개인적인 좌절감을 누그러뜨릴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이용해서 사회생활에 적응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부정적인 행동이 부적응적인 관계로 연결되고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상담에서 이러한 과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받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행동을 다시 보게 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상담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에게 변화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 그리고 계기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또 노력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는 아이들이 상담에 지각하지 않고 오는 것 그리고 예의 바른 것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 선생님에게 말을 잘 따르려고 하고 선생님의 말을 경청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친사회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인간관계와 연결되도록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말을 잘 들으려는 모습에서 경청 기술을 연습하기도 하는데요.
상대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개선에 미치는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돕는 행동으로 심호흡하기가 있는데요. 길게 호흡하는 것과 함께 10까지 세어보는 것을 통해서 몸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충동 조절을 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으로 문제 행동을 수정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다시 다른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건강하시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